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면서 최장 열흘간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추석 황금 연휴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드 여파로 울상인 유통 관광업계도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가계의 소비 지출이 늘어나서 경제적 효과가 5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어떨지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부쩍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좀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임시공휴일이 이렇게 자주 지정되는 게 좀 어색한 좀 측면이 있거든요. 네. 상당히 근래부터 그랬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이렇게 뭐 명절 연휴가 열흘씩이나 되는 건 사실 좀 개인적으로 첫 경험이어가지고 네. 이게 상식적으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저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뭐 어릴 때부터 뭐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해왔는데 뭐 이렇게 정부가 없던 휴일을 만들어서 놀라고 하는 건 좀 어색한 변화죠, 사실 생각해보면. 근데 이게 정부가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이게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게 뭐 다른 건 다 차치하고 경제적인 부분만 좀 분석을 해보면요. 최근 우리 경제에 제가 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문제가 민간 소비 쪽인데 네. 이 경제 성장률로 불리는 실질 그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최근 한 11년 정도 민간 소비 증가율을 지금 웃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들에게 돈을 더 쓰게 하기 위해서 조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년만 봐도 우리 경제가 지금 2.8%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민간 소비는 2.5%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이게 그 전에 2014년이나 15년이나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거의 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한 10년 정도는 뭐 거의 사실상 우리 국민들이 뭐 지갑을 닫았다. 네. 뭐 이렇게 뭐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비가 많이 위축돼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올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 민간 소비 그 소매 판매 그 증가율을 보면 뭐 올해 들어서 뭐 월마다 나오는 지표인데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경제 효과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다 보니까 몇몇 연구원들이 이제 그 경제 효과라 그러죠. 그걸 이제 몇 조다 이렇게 추정을 네. 한 게 몇 개 있는데 그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 2년 정도 전에 그러니까 2015년 8월 14일에 그때 광복절 70주년이어서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그 경제부총리가 최경환 부총리였는데 이런 말을 했죠. 그 대체 공휴일 하루당 금액으로 따지면 1조 3천억 원 정도, 고용 유발은 4만 6천여 명 정도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네. 이를 계기로 억눌린 소비 심리가 좀 많이 개선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시 그 부총리가 제시했던 그 근거가 그 현대경제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경제효과를 분석을 한 건데 이 대강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게 연구자들이 어떤 경제효과를 분석을 할 때 몇 가지 가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때 그 저희 나라 인구가 5천만이지 않습니까? 이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이제 그 임시공휴일에 소비를 할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했고요. 네. 그럼 과연 이 한 명이 얼마를 쓸 것이냐? 그럼 한 8만 원 정도로 지금 소비 지출액을 그렇게 예상을 해서 네. 그 두 개를 곱해보면 그 경제 전체 소비 지출, 그러니까 명목 가격으로 추정액이 한 1조 9,900억 원 정도, 2조 원 정도 2조 원, 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뭐 생산이라든가 부가가치라든가 뭐 고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거기 그 각 개수들이 있는데 그걸 곱해보면 각각의 계산이 나오는 거죠. 최근에 보면 이제 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라는 곳에서도 이제 그 경제효과 분석을 했는데 네. 거긴 보니까 공휴일이 하루 늘어날 때 직접적인 그 여행 소비 지출은 약 한 432억 정도 굉장히 될 것 많네요. 같다. 네.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말씀하셨지만 기관마다 수치가 다 다른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게 저희가 경제효과라는 게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평창 올림픽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 뭐 저희가 전에 IMF 초미 같은 그런 큰 국제 행사라든가 이런 걸 하면 각 기관에서 이제 경제효과가 뭐 몇 조로 된다, 몇 조로 추산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차이가 나는 거는 뭐 간단합니다. 이건 그 연구자가 어느 가정을 통해서 어느 범위 정도로 경제효과를 추산할 것인가. 네. 이건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임시공휴일만 말씀드리면 임시공휴일 그 자체에 따른 소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하나 1,000원을 주고 사면 그 1,000원이 GDP의 그 1,000원만큼 그 증가분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이제 뭐 그때 쉬겠지만 뭐 근사한 뭐 가족끼리 뭐 레스토랑을 간다. 그러면 거기서 외식을 하면 그 경제 효과라는 게 제가 딱 계산하는 그 음식값만 나오는 게 아니고 네. 그 근사한 음식이 나오기 위한 뭐 근사한 그릇들이라든가 뭐 오븐도 필요할 거고요. 뭐 프라이팬에 예를 들어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조업원들이 뭐 유니폼 같은 것도 입고 있으니까 그거 피복값도 있고 네네네. 이게 미미하니까 사실 그 경제적으로 GDP에 잘 안 잡힐 거라 생각하지만 그 경제학자들이 이제 각 유발 개수를
산출해서 그걸 네. 곱해가지고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가정을 하냐에 따라서 아예 달라지는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뭐 얼마나 행복한지, 그다음 뭐 이걸 그날 하루 쉬어가지고 그 다음날 업무 생산성이 좀 늘어나고 생각하는 것인지, 네. 그것까지 무형의 것까지 다 포함해 보면 뭐 그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임시 공휴일이 오히려 해외 소비를 늘리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이것도 사실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 주변에도 보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해외 뭐 여행 뭐 열흘이니까 가시는 분들 많죠. 뭐 가려는 사람들이 좀 있던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닐 거고요. 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한국관광공사 자료를 보니까요, 7월 출국자 수가 238만 9천 명인데 네. 이게 역대 최대더라고요. 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14.5% 정도 늘었는데,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휴가철을 국내가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 보내겠다는 건데, 이게 이번에도 열흘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이번에도 아마 여름 휴가 정도의 기니까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징후가 좀 보이죠. 네. 만약에 이렇게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면 내수 진작에는 정작 효과가 없는 건 아닐까요? 그렇죠. 제가 이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그 본연의 이유, 그러니까 그쵸. 국내 소비를 늘리기 위한 그 목적이 무색해질 수가 있는 건데, 이 해외에서 내가 해외 여행을 나가서 소비를 한다. 그러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국내 경제만 보면 그냥 뭐 남 좋은 일 시키는 거나 뭐 속된 그럴 수도 말이지만 있죠. 뭐 네. 그렇게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해외에서 돈을 많이 쓰고 와서 국내에서 오히려 아낀다던가, 아니면 그날 하루 이제 그 조업일수가 좀 빠지지 않습니까? 그럼 기업 입장에서 좀 생산이 좀 줄어들고요. 뭐 그런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네, 뭐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황금 연휴가 되면 더 좋겠네요. 지금까지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